안녕하세요. 버니마미입니다. 저는 해외 범죄 리얼 스토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거기에 따른 사이코알러지 심리학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에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스토리를 모아서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이름이 버니마미인 이유는 저렇게 귀여운 버니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은 베이비고요. 블랑크 호톳이라는 종이에요. 유럽에서 온. 저와 함께 지금 4개월 돼서 거의 어른이 되거나 5개월짜리 토끼 아기입니다. 수컷이에요. Say hi. 네, 치발기랑 굉장히 방이 좀, 근데 여기는 베이비 방이 아니라 가끔 응가하러 오는 방입니다. 원래 저는 2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재미교포라서 계획이 이제 결혼하고 은퇴했으니까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재미있게 영어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 계획은 1년이 됐는데 책도 사서 많이 공부해보고 유튜브 뭔가 경험이나 지식은 부족하지가 않은데 또 제가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자체가 그걸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가 저에게 즐거움으로 와야지 영어를 재밌게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안 하기로.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아는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특히 범죄 스토리. 우리 다 범죄 스토리 굉장히 재밌어 하잖아요. 재밌다기보다 신기하고 거기에 또 따라오는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와 다른 이야기, 자기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남에게 일어나면 굉장히 슬프고 어쩔 때는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why라는 질문이 참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모두. 그것들이 모두 답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지만 뭔가 통쾌하진 않지만 답을 찾았던 답을 찾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을 받아서 또 감옥 속에서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변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걸 좀 쉐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악마 같은 죄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화면들을 보고 있자면은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베이비 버니를 보고 또 이렇게 뭐 인형이나 베이비 인형을 보고 또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듣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은 이렇게 예쁜 우리 베이비를 보시고 그래도 얘기를 이제 좀 편안하게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한번 그런 심리학 그런 심리로 그런 행동을 했구나. 네.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고요. 저는 지금 서울이란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됐고 아이들과 또 성인들 영어를 오래 가르치다가 결혼해서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버니랑 뒹굴뒹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힘드시죠. 저희 번이랑 저도 집에서 나가지 않은 지 지금 2달이 넘었어요. 네. 제가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저의 관건에서, 아니, 정말, 미국의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건에서 소시오패스의 끝판왕을 보여준 여자였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이코패스 얘기는 많이 들어요. 특히 한국도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시리얼 킬러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십 명을 죽여서 자기 집마당에 뭐 이렇게 묻어놓고 막 그 사람 고기를 먹었던 그 제프리 다머 이런 사람들보다 더 관심이 가고 더 황당하고 그랬던 여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그 뒷배경에 대해서 이름이나 뭐 어디 살았는지 뭐 그런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 이름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중이 좀 안 되고. 네,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에 2006년도에 우연히 만나서 사귀게 된 한 여자와 남자 이야기인데요. 미국 사람이에요. 둘 다 미국에 있었던 얘기고. 시작하니까 우리 베이비가 귀를 쫑긋하네요. 네, 같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예쁘고 똑똑하고, 그런데 가정 환경은 별로 좋지도 않았고 이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해갖고 별로 그렇게 좋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쁘고 쾌활하고 해서 남자한테 인기 좋았고, 이 남자는 지역에서 그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고, 모티베이션 스피커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왜 강당 같은 데서 그 좋은 얘기로 강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티베이션 스피커로 나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둘이 알게 돼서 사랑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그 교회의 믿음이, 남자의 교회 믿음이 결혼 전에는 이제 성생활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둘 다 서로 이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성생활을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때 성생활을 즐기는 거에서 끝이 났는데, 이 여자는 사진을 찍거나 여러분 그 전화로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을 해놨어요. 한 2년 동안.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귀다 헤어지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동안 계속 남자의 친구들은 저 여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든다. 남에게 뭐 잘해주거나, 그러니까 그 남자, 유일하게 그 남자에게 하면 잘해줬어요.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좀 다혈질이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제 진짜 헤어지고, 이 남자도 딴 여자를 사귀고,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멕시코로. 그런데, 그 여행을 가서 한 일주일 있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외에도 연락이 계속 안 닿았고, 친구들이 이제 갔어요. 친구 부부가. 갔더니, 이 남자가 온몸에 27번 칼에 찔려 있고, 머리에는 총알이 박혀 있었고, 목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거의 목이 절단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화장실에 보면은, 이제 욕실에 보면 미국에는 이제 샤워기를 좀 작게 해놓은 그런 집이 있거든요. 거의 성인 한 몸. 이 남자 몸이 이렇게 구겨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거의 일주일 넘게 이제 부패되어 있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화장실 싱크대 피나 뭐 하여튼 굉장히 장난이 아니게 너무 심한.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엑스 걸프렌드, 그 여자를 조사하라.
그랬대요. 좀 일단 여기 정리하고 알겠다,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경찰은 일단 주위 사람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보라 해서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형사한테 이 여자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아, 친구들이 그러는데 내 전 남친이 뭐 죽었다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혹시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누가 그랬냐? 막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너무 침착하게, 혹시 거기서 무슨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냐? 총이나 칼 같은 걸. 이 사람은 너무 황당하지만,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상황, 그때, 나중에 재판에서 그랬어요. 이 남자는 그때 딱 알았대요. 그때 딱 알았대요. 이 여자가 죽였구나. 그래서, 아직, 글쎄 뭐, 발견됐다, 말할 순 없다. 수사 중이다. 그랬더니, 좀 앞으로 수사할 때 나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좀 알겠다. 그래서 너는 걔를 어떻게 알았냐? 언제 사귀었냐? 언제 만났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특징이 뭐냐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재판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듣는 것은 마치 이를 뽑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듣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유튜브 구독자가 그 재판을 보고 이제 예로 설명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래요. 여자한테래요. 하늘이 파랗니? 그럼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나에게 파랗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모르겠지만, 나에게 파랗다는 것은 당신에게도 파란 건지 그런 건지 나는 확실치 않지만, 특별히 파랗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저께는 파랬는데 오늘은 파란지, 뭐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결론은 답은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이 52일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화로 처음 얘기를 할 때 형사가 그랬어요. 언제 만나, 언제 사귀었고,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얘가 죽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동안 어떤 관계가 어땠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처음 만난 날 같이 어떤 차를 탔는지, 뭐를 먹었는지, 그 남자애가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남자가 죽기 뭐 전날까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한 건데, 이 여자애가 이 남자를 그렇게 찌르고 너무 처참하게 죽이고 나서 나름 이제 현장을 치운다는 게, 같이 그날 이제 성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였는데, 그날 찍은 사진들과 그거를 다 지운 거예요. 카메라, 그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거기서 지운 다음에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카메라를 다 지우고 떨어뜨렸는데, 이 카메라가 알아서 사진을 몇 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죽이고 난 후에 이 여자 얼굴 표정이랑, 죽이고 난 후에 이 남자의 피 흘리는 그 몸을 끌고 가는 이 여자의 발, 그리고 또 천장, 피 튀긴 천장.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길에, 자기 물건을 다 챙기고 나가는 길에 그 카메라를 바보같이, 누가 봐도 메모리 그런 걸 빼야 되는데 그냥 지웠고 그냥 평상 사진은 놔뒀으니까 괜찮겠다. 왜냐면 그 남자 카메라니까. 그거를 이 세탁기에 넣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현장 검사를 다 하고 나서 나가는 길에 이 형사가 그냥 세탁기를 우연히 봤는데, 세탁기 이제 지문 그걸 다 했는데 뭐 별로 없으니까 열어봤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여자가 미처 못 지운 뭐 이 여자 나체 사진 뭐 이런 거랑 그 결정 사진이 3가지가 있었어요. 3장이. 데리고 왔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처음에 와서 이래요. 나는 그때 거기 없었다. 그래서 알았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실은 있었는데 남녀 강도가 들어와서 그
남친을 죽이고 나는 살려줬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얘기는 그 남자애가 평소에 나를 때리고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를 어비우스 했대요.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살고 싶어서 죽였대요. 살고 싶어 죽였으면 그냥 총 한 발 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했냐 그랬더니 총을 쏴도 자기한테 달려들고 칼로 찔러도 달려오고 그랬대요. 네, 그 여자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일단 이 여자가 미쳤구나,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래갖고 이제 그냥 뭐 그래 재판하고 뭐 평 받겠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그래요. 그날 그 마지막 얘기까지 믿어주자 했는데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헤어져도 만나고 헤어져도 이 남자가 자기 불러주니까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갔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랑 있으면 병이 생길 것 같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멕시코 여행을 간다. 그게 이제 폭탄이 터진 거죠. 이 여자는 그 여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기한테 물어볼 줄 알았는데 딴 여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그걸 못 견뎌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여행 가기 전전날에 가가지고 죽였는데 그 전에 이 여자는 특징이 여자친구가 없어요. 다 남자친구고 전 남친을 찾아가서 그 가스통을 빌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멀잖아요, 미국이 왔다 갔다 하려면.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산다 하고 그 남자를 가서 죽이려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가스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주유소에 이제 간 게 이제 카메라에 찍히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이제 넉넉히 넣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2개가 부족해서 또 월마트라는 굉장히 큰 마트 가서 또 하나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이제 가스통을 채워갖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알리바이를 나름 만들고, 나중에 총은 그 미국의 옛날에 그 마피아 갱스터들이 애용하던 그 사막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뭐 사막 이런데 버린 거예요. 못 찾게. 나중에 재판을 하는데 계획이 아니다. 계획 범죄가 아니라 그 남자애가 나를 달려들었기 때문에 죽였다. 그럼 가스통을 왜 샀냐? 왜 샀냐 그랬더니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샀는데 가스가 부족할까봐 채웠대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3번째 가스통을 왜 샀냐 그랬더니 샀지만 다시 돌려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마트에 돌려줬대요. 그러면 그거를 환불을 받으면 영수증인데 영수증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영수증 같은 건 주진 않았대요. 그래서 이 검사랑 형사가 처음부터 이 여자의 행동이 너무너무 화가 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치를 떨면서 끝까지 가자 해서 그 마트의 직원을 이제 비행기 태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 그날 판매된 가스통과 또 거기에 환불에 대한 그 기록을 다 하고 또 그거라도 못 믿을까봐 거기 매니저까지 데려와서 재판에 이제 섰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월마트 같은 아시죠? 대형 마트에서 환불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검사가 하나하나 이 여자의 알리바이를 다 깨기 시작했어요. 한 번이라도 그날 네가 이 사람을 전 남친을 총으로 쏘고 나서 총을 떨어뜨렸다 했지. 그러면은 떨어뜨렸다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아니 잡고 있었으니까 떨어뜨렸지. 네 손에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 손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뜨린 건 확실하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찌른 칼은 식기세척기에 넣지 않았냐. 그랬더니 식기세척기에서 발견된 건 맞지만 내가 식기세척기에 넣었는지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시체적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대요. 그 나중에 형사가 너무 황당해서 사진을 이제 그 재판 그 죽은 남친 가족이나 뭐 얘 가족들 다 있잖아요. 큰 화면에 뭐 나체 사진이나 그 죽은 남친의 몸 끌고 가는 그 여자의 발 사진이니까 자기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체 사진도 나같이 생긴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막 너무 신기한 게 하늘이 준 검사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 막 대통령 뽑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형사도 너무 잘 만든 게 이런 미친 얘기를 하면은 웬만한 형사는 웬만한 멘탈로는 짜증나서 아우 그냥 뭐 넣어버려 이러는데 이 여자의 그 신문할 때 그 경찰서에서 무슨 미친 얘기를 해도 그랬구나 그랬어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다정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검사는 그 여자의 변호사랑 너무 상반되게 정말 뭐 메모 하나 없이 뭐 사진 하나 안 보고 그냥 52일 동안 한 번도 1초도 망설임 없이 모든 상황을 머리에 넣고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애는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살인 사건에서는 그 재판에 그 범죄자는 듣기만 하지 직접 증언대 올라와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전문가가 와도 자기는 이길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뭐 의사가 오고 뭘 하고. 근데 이 재판이 너무 중독성이 강한 건 뭐냐면 검사 쪽 전문가들은 정말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똑똑하고 그랬는데 저쪽에 그 걔네 쪽 그 전문가들은 이제 누가 봐도 뭐 길에서 주워온 전문가들인지. 예, 이 검사가 그쪽 전문가 중에 한 명은 어떤 여잔데 의사래요. 의사는 아니고 심리학자인데 이 여자애가 그동안 얼마나 그 남자한테 맞고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뭐 심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재판을 이틀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이 검사가 그 여자의 전문성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그거를 다 이렇게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디오 한 개가 거의 3-4시간인데 진짜 후딱 가요 시간이. 나중에는 이제 이 여자애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원래는 굉장히 예쁜 금발머리인데 재판을 할 때는 갑자기 급 앞머리를 자르고 앞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위로 묶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슨 평생 데이트 한 번 안 해본 도서관 사서 룩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런 룩을 하고 근데 또 어느 날은 긴 머리 막 휘황찬란하게 날리고 하얀 셔츠를 입고 굉장히 전문가 같은.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날 그 전문가가 뭐냐면 검사 쪽 여자 의사였어요. 근데 그 여자 의사랑 똑같이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는 좋아하는데 뭔가 자기보다 더 파워가 있는 더 똑똑한 이런 여자들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도 다 이뻐 보이게 그렇게 화장하고 또 그 다음날 남자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불쌍한 소녀 모드로 머리를 닦고. 네. 그리고 그쪽 변호사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나 남자나인데 나라에서 정해진 근데 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을 전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나라에서 정해줘도 미국의 변호사들은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자는 나름 노력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칼지고 예를 들어 미국의 검시관이 죽은 그 남친 상처의 얘기를 하는데 목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거의 목이 절단됐었다. 그랬더니까 그 의사가 그쪽
여자 변호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고통도 못 느끼지 않냐, 맞지 않냐, 맞지 않냐, 막 일단 식으로 right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의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가 뭐를 의증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뭐 그때 되면은 뭐 못 느꼈기 때문에 이게 그 죽은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총을 맞고, 아니 처음에 이제 몇 번 가슴이나 이런 부분에 찔리고 자기 몸에 이제 피가 흐르니까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싱크대에 가서 거기서 피를 한 바가지 쏟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싱크대 거울을 보니까 이 여자가 뒤에서 총을 들고 나를 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젊고 건강해서 그런지 쓰러졌는데 아직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죽여야 되니까 27번을 꽉 채워 찌르고 마지막에 목을 절단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쫙 그었죠. 그걸 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검사가 참 참신했던 게, 참신하면서도 정말 굉장히 멋있었던 모멘트가 뭐냐면, 그 의사가 그랬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죽을 때까지, 피가 다 흘러 죽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최소 2분이래요. 그랬더니 저쪽 변호사는 2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검사가 그 재판에서 시계를, 이제 알람 시계를 이렇게 해갖고 모두 다 조용히 2분이란 시간을 쟀어요.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그 여자가, 그 죄인이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지도 사람이니까. 저도 2배속으로 재판을 보다가 그때는 딱 멈추고 2분을 느꼈는데 정말 진짜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참신한 방법과 정말 불독 같은, 끝까지 물고 그러니까 침착성을 잃지 않고, 정말 드림팀이었어요. 예. 검사하고 그 검사가 막 격양된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막 끝도 없이 질문을 하고, 그 여자가 이제 빠져나갈 틈을 안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를 해요.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그 시간에 당신은 그 집에 있었습니까? 얘는 절대 네 아니오 대답을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52일 동안. Yes, no 안 했어요. 네,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끝도 없이 질문하고, 형사는 같은 테이블에서 너무 침착하게 하나하나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넘겨줘요. 네. 그리고 저쪽 테이블에서는 그 여자 검사는 어떻게 하든 검사 그 허점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트를 하고 있고, 그 남자 변호사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코 파고 있어요. 진짜로 코 파고 있고, 그 여자 죄인은 세상 무슨 샴푸 광고 찍는 것처럼 긴 머리 늘어뜨리고 굉장히 막 프로페셔널하게 노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하고 여자한테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제 그 증인으로 서서 남자들이 이제 막 증언을 하고 있으면은 웃으면서 아니면 슬퍼 보이게 휴지를 우는 척하고, 여자 죽은 남자가 진짜 사랑했던 전 여친들이나 그 여자 의사나 여자들이 올라오면은 정말 막 진짜 무슨 눈에서 저는 뱀독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 눈빛 보내고. 그리고 전 남친들이, 가스통 빌려준 전 남친이나 뭐 죽인 다음에 만났던 그 남자나 다 자기 편을 들어올 줄 알았는데 낱낱이 얘기를 하니까 얘는 황당한 거죠. 이 여자애가 정말 끝판왕인 게, 죽이고 나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바로 여행을 갔어요. 딴 지역에 여행 가서
딴 남자랑 만나서 이제 데이트하고, 그리고 이 남자를 그 전전날에 죽이러 가는 길에, 또는 죽이 바로 전후에, 죽이고 나서 총벌이를 가는 길에 뭐 이렇게 이 시간 동안 계속 그 남자랑 통화를 하면서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저 길을 잃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핑계를 다 대죠. 그리고 결국 가서 이제 그 남자, 그러니까 너무 막 활발하게 가서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나중에 그 남자가 와가지고 설마 다 얘기할까 그랬는데, 걔 아무렇지도 않게 와갖고 나랑 같이 데이트하다가 같이 잠자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있잖아요. 막 이러고. 그리고 나서 정말 결정타는, 너무 웃겼던 게, 이 여자애는 특기가 있는데 일기를 많이 써요. 그 남친이랑 만났던 날들, 그 2년 넘은 날들 다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오늘 뭐 그 애는 뭘 먹었고 나 뭘 먹었고 뭘 입었고 뭐 어딜 갔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리고 자기 느낌을 쓰죠. 그 남자애가 오늘 남친이 그랬다. 만약 나랑 결혼을 하면 정말 결혼의 로또를 맞는 거라고. 그렇지만 나는 왠지 그가 석연치 않다. 그와 결혼하지 않을 것 같다. 결론은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싫어한 거거든요. 그 전에 이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서 두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 여친들이 나중에 재판에 와갖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자는 한 번도 큰 소리를 얘기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었고, 결혼하자고 아기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싫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는 너무, 그때 완전히 얘는 막 미치는 거죠. 그쵸? 막 뛰쳐나가서 아마 그 여자를 찔러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이라는 그 전 여친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 여친도 이 여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남자랑 이 여자 그 제인이랑 헤어지고 엘이란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 엘이란 여자 자동차 타이어 4개가 다 이렇게 찢어졌어요. 2개가.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무서워서 남친 데리고 같이 자기네 집에서 하룻밤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4개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여자애가 전 남친 새로 생긴 여친 집에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딜 가든 쫓아다니면서 항상 그 뒤에를 배회하겠죠. 그리고 재판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뭐 어떤 날은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내가 숨어 있었고, 어떤 날은 뒷마당에서 이렇게 살짝 봤더니 딴 여자랑 희희낙낙 거리더라. 나랑 헤어진 지 뭐 하루 됐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일기를 쭉 보니까 너무너무 걔를 사랑하고 너무 즐거웠던 일들만 써놓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사형을 주거나 빨리 끝내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배심원들이 며칠이 지나도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형은 못 주겠다. 그것 때문에 며칠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한 명이 이 여자애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배심원이 생겨가지고 그 배심원을 내보내야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겨서 한 달이 가고, 새로 배심원을 골라갖고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연기 돼갖고 나중에는 이제 살려야 되냐 죽여야 되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죄인이 말할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TV 인터뷰를 얘기했고 내가 안 했다고 수십 번 거짓말한 건 사실이지만 맞지만, 그리고 내가 사형을 죽여달라고 한 것도 맞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이렇게 나처럼 남자에게 고통받은 여자들을 위해 티셔츠도 제작을 했다. 그래서 나눠주고 싶다. 근데 티셔츠에 뭐 썼냐면은 서바이버예요. 살아남은 자래요. 그 남자가 지금 고통에서 살아남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서 한 번도 죽은 남친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 말 없고,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이고 나서 이제 신문 받기 전에 그 며칠 사이에 얘가, 이 전남친이 가족 환경이 안 좋아서 할머니가 이 전남친을 키웠어요. 아기 때부터. 전남친 할머니한테 꽃을 보낸 거예요. 꽃이 종류가 뭐냐면 아이리스라는 꽃인데, 편지를 같이 보냈어요. 10몇 장을. 당신 성주와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아이리스라고 지으라 그랬대요,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아이리스를 보낸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10몇 장의 손주랑 장기랑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래서 검사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꽃을 왜 보냈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 아이리스 얘기는 뭐냐 그랬더니 둘이 생각을 했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이틀 후인가 그 여자가 친구를 만나서 그러더래요. 걔가 너무 죽어 안타깝다. 우리 나중에 결혼해서 따로따로 해도 결혼해서 아기들 낳으면 다 같이 친구로 지냈으면 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 여자에 대해서 50일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재판했는데, 모든 말, 모든 순간들 무슨 영화 같았어요. 영화 나올 것 같아요. 배심원들, 또 너무 침착하고 우아했던 판사님, 여자분, 그지 같았던 저쪽 변호사들, 드림팀, 검사, 판사, 검사하고 형사, 그리고 너무 생긴 것도 이쁘고 잘생겼는데 침착함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준 그 피해자 가족, 그리고 소시오패스 딸이 계획 범죄를 짓고 저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리고 있는데도 실실 웃으면서 지켜보던 그 여자 가족들,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진짜 영화로 찍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여자애는 나중에 결국은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걸로 형이 내려졌는데, 사건 있은 후에 거의 한 17번인가 TV 인터뷰를 했거든요. 세상에 어떤 배심원도 나를 죄인이라 지목하지 못할 거래요. 왜냐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딴 식으로 인터뷰를 10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이쁜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잘 보라. 나는 살인을 하고도 나는 죄가 없다, 이거죠. 미국의 TV도 너무 웃겼던 게, 인터뷰 시작, 얘가 모르게 인터뷰 시작 전부터 이렇게 녹화를 시작해서 보여줬어요. 무슨 감옥에 있는 애가 형 받기 전에요. 재판하기 전에 감옥에 그래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기 전에 인터뷰하는데 화장품 갖고 오라 하더니 화장품하고 막 머리 빗으면서, 어머 이거는 찍지 말라고. 나는 피부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남자가 너무 통쾌했던 게, 너는 그렇게 전 남친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하고 지금 화장이 문제냐 얼굴이 문제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모든 상황을 떠나서 일단 내 입장을 최대한 파시티브하게, 내 기가 막혀서 그 단어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계속 여자를 막 팩폭을 했거든요. 미안하지도 않냐, 사람 맞냐, 어떻게 그렇게 눈물 한 방 안 흘리냐, 막, 넌 너밖에 모르냐, 막 이랬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왜냐면 웃어야 되거든요. 화장이 이제 얼굴이 이뻐 보여야 되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여자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I didn't know you are a hater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랐어, 막 이러면서 이 여자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특히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리포트한 기자들이나 그 수많은 앵커들, TV쇼 앵커들도 다들 이렇게 그 뭔가 있잖아요. 기사를 이제 리포트하면서 사건을 전해주면서도 막 그 표정이나 말투에서 막 기가 막혀.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심리학자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찰스 맨슨이나 제프리 다머하고 뭐 이번에 예전에 몬스터라는 영화 아시죠? 와일리 누구죠? 하여튼 워너스, 그 여자 시리얼 킬러. 걔네들은 차라리 멘탈이 나름 양호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에 비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프게 죽었지만 이런 여자 같은 사람이, 그런 사이코패스한테 당한 그분들은 가족들이 나중에 사이코패스고 뭐 뭔가 어떤 클로셔, 약간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뭔가 막을 내리고 자기가 마음을 좀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자꾸 곱씹게 돼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구나. 네. 사건, 이 재판에서 제일 유명했던 단어가 fog이거든요. fog. 안개예요. 툭하면 무슨 말만 하면, 칼로 몇 번 찔러냐. 그때 내 머릿속에 fog가 있어서, 머리에 안개가 껴서, 검사가 그 툭하면, 그때도 안개 무슨 얘기하면은, 그때 그러면은 카메라를 그 세탁기에 넣었을 때는 안개가 꼈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무슨 안개를 말하는 거니까 이 검사가 너무 화를 I don't know, it's your fog 이러는 거야. 네 안개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진짜 그게 그 2008년도 재판 2009년도인가 하여튼 재판 시기에 It's your fog 그건 진짜 그 유명했어요. 정말.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요. 사형보다 이런 애들은 이제 그냥 감옥에 썩는 게 더 큰 벌이겠다. 기자들도 그랬어요. 더 이상 카메라도 없고 화장품도 없는, 특히 카메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평생 썩는 게 제일 큰 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얘는 죽는 날까지 지가 말했던 그 뻑 안에서, 그 안개 속에서 그냥 지 머릿속에 있는 지 우아하고 똑똑한 그 모습으로 살다가 늙어서 진짜 하느님이 계신다면 감옥 안에서 정말, 가끔 감옥 안에서 이렇게,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칼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죽이고 서로.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감옥 안에 어떤 사이코패스가 걔를 진짜 그 남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왜 몇 명 죽여갖고 들어갔던 사형수들 있죠. 어차피 그 평생 못 나온 사람들은 어차피 뭐 한 번 더 해도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네. 우리 버니 아들은 너무 똑똑해서 얘기 끝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잘 듣고, 엎드려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네요. 네, 우리 버니라 놀아줘야겠어요. 우리 버니 보면서 들으시니까 그렇게 사악한 얘기도 좀, 네, 완화돼서 들을 수 있으시죠? 저도, 네. 아이고. 네, 여기 우리 버니고, 이거 우리 버니 치발기입니다.
베이비.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스트레칭 하네요. 네, 여기. 여러분, 첫 방송이라서 굉장히 정신없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2배속으로 들으세요. 네, 저도 그래요. 성질 급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쉐어하긴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얘기보다, 그, 거의 관련된 사람들이나 상황 그런 그 심리학적인 그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쉐어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채널의 목적이라서 또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갈지 변해갈지 이거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많이 우리 버니가 가만히 있는 시간에 제가 올릴게요 비디오. 그리고 왜냐하면은 얘가 이렇게 지금은 얌전한데 평상시에는 막 물어뜯거든요 발을.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정말 답답하네요. 이제 버니 데디가 올 시간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긴 비디오 끝까지 한 분이라도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버니맘이었습니다. Okay guys, thank you for listening.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See you in next video. Bye bye. Baby, say bye bye.